자,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우리 공유결합 뒤지게 배웠었지, 그치? 자, 공유결합 어떤 식으로 배웠을까? 족별 대표주자를 선정한다.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작대기 그려서 쇼 붙인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죠, 그치? 자, 거기서 약간 복습하면서 구조까지 들어갈 거야.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족별 대표주자 어떻게 잡았습니까? 1족 대표주자, 그 다음에 2족 대표주자, 그리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까지 족별 대표주자를 잡았고, 18족 같은 아이들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그 새끼들은 결합을 하는 놈들, 안 하는 놈들, 안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나서 1족 대표주자 누구로 선정? 수소. 2족 대표주자 누구 선정? 베릴륨. 그 다음에 13족은 붕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대표주자를 잡았었다. 너 잘 안 보이지? 네? 너 잘 안 보이지? 괜찮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옮겨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원작가 전자수. 원작가 아니고 원작가 전자수. 당연히 족에 써 있잖아, 그치? 1족 애들은 몇 개? 1개.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3개. 얘는 몇 개? 4개, 5개요, 6개요, 7개요. 긴 말 필요 없죠. 자, 여기에다가 루이스 점 전자식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원작가 전자만 가지고 점을 찍자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 새끼는 점이 하나예요. 얘는 점이 몇 개예요? 2개. 이 새끼는 3개. 이 새끼는 4개. 이 새끼는 5개. 이 새끼는 6개. 이 새끼는 7개.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뭐라는 걸 한다? 결합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고, 그럼 옥텟이라는 건 전자 몇 개를 만들고자 한다? 8개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뭐 한 개수가 있을 거야? 필요한 개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시방 나오 몇 개를 가지고 있어? 7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얘는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2개. 얘는 몇 개? 3개. 얘는 몇 개? 4개. 얘는 3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는 2개, 얘도 예외. 그리고 얘는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 1개만 있어도 되겠죠. 왜? 수소는 첫 번째 껍데기 1주기 원소니까 전자 2개만 있어도 해피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 나도 뭐 해야 된다? 줘야 한다. 오케이? 내가 하나가 필요하면 내가 몇 개를 내줘야 되는 거야? 하나를 내줘야 되는 거고, 2개가 필요하면 몇 개를 내줘야 한다? 2개를 내줘야 된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뭐를 해야 된다?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이 필요한 개수만큼이 무슨 전자쌍의 숫자가 되는 거야? 공유 전자쌍의 수가 된다고 그랬죠. 공유전자가 쌍수를 해서 이뻐졌어요. 그래서 자, 공유전자쌍의 숫자가 된다고 그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유전자쌍을 대신해서 뭐를 그렸습니까? 결합선을 그렸고, 얘네들이 갖게 될 작대기의 숫자, 결합선의 숫자가 요만큼이 된다. 따라서 플로린 작대기 하나, 2개, 3개, 4개, 3개, 2개, 하나의 작대기가 있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남는 애들이 있어요. 남는 애들이. 이건 무슨 의미야? 나는 7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하는 데다 써버리니? 결합을 하는 데다 사용을 해버렸지. 그럼 몇 개가 남게 되겠어요? 6개가 남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개수는 6개지만 쌍으로 표현하면 몇 쌍이 남아야 되겠어요? 3쌍이 남아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남는 쌍이 몇 쌍? 3쌍. 얘는 남는 쌍이 2쌍. 얘는 남는 쌍이 하나. 여기부터 남는 새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오케이? 그럼 남는 쌍이 의미하는 게 무슨 전자쌍이 되는 거니? 비공유 전자쌍이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되는 게 남는 개수만큼, 남는 쌍의 만큼이 비공유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본 모델을 잡았었죠. 자, 어떻게 잡았었냐면, 자, 수소라는 새끼는 작대기가 몇 개 있는 놈? 하나 있는 놈. 그 다음에 베릴륨은 작대기가 몇 개 있는 놈? 2개 있는 놈. 붕소는 작대기가 몇 개 있는 놈? 3개가 있는 놈.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탄소라는 놈을 보면, 자, 탄소는 기본 작대기 몇 개? 4개. 비공유 보여? 안 보여? 4에 0이죠. 비공유 없어요. 자, 요렇게 기본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어떤 방식도 가능하다? 요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방식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양쪽으로 이중결합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던지고 3개를 한쪽으로다 던지는 거. 요것도 뭐 하다고 그랬어? 가능하다고 그랬지. 따라서 탄소로 가능한 모델은 이 4가지가 전부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봅니까? 질소를 봅시다. 질소의 기본 모델은요, 작대기 몇 개? 3개. 비공유 몇 개? 하나가 있는 모델이야. 따라서 작대기가 몇 개? 3개가 나가고 비공유가 몇 개? 하나가 있어주면 된다. 따라서 작대기가 몇 개가 나가지고 3개가 나가지고 비공유가 몇 개가 있어주면 돼요? 하나가 있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작대기가 몇 개가 나가요? 3개가 나가지고 비공유가 몇 개가 있어주면 된다? 하나가 있어주면 된다. 따라서 질소로 가능한 모델 저게 전부다. 오케이. 자, 그리고 산소로 가능한 모델은, 산소는 둘에 둘이죠, 그치? 작대기 둘에 비공유 2개입니다. 따라서 작대기가 2개가 나가고 비공유가 몇 개 나가? 2개 나가면 돼. 마찬가지로 작대기가 2개가 나가고 비공유가 몇 개 있으면 되니? 2개가 있어주면 되겠죠. 끝. 자, 마지막 플루오린. 플루오린은 작대기 몇 개? 하나에 비공유 몇 개? 3개가 붙어주면 됩니다. 작대기가 하나에 비공유가 몇 개? 3개. 자, 해서 이 기본 모델을 가지고, 기본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식을 그릴 때, 자, 핵심을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냐면, 자, 플루오린과 수소는 작대기가 몇 개가 있는 새끼들? 하나밖에 없는 새끼들이야. 따라서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랑 손잡을 때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겠니? 같게 나타나겠지. 따라서 수소하고 플루오린은 서로 언제든지 자리를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따라서 자, 이 수소와 플루오린은 팔이 하나밖에 없어서 무조건 서라운드 주변으로밖에 못 가요. 따라서 얘네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는 아이들이다? 주변으로 가는 아이들이야. 1쪽 아이들 수소하고요 17쪽에 있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변으로 던져진다. 그리고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탄소가 무조건 있으면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탄소가 보이면 그 새끼를 어디다 박아라? 무조건 센터에다 박아라. 그리고 만약에 탄소가 안 보인다면 나머지 새끼들 중에 누군가가 뭐가 될 것이다? 센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했습니까? 첫 번째 HCHO, 포름알데하이드라고 불리우는 물질인데 딱 봐도 누구 보입니까? 탄소 보이죠? 그럼 탄소 딱 놔요. 그런 다음에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주변에다 그냥 널어놔요. 이 새끼가 중심 원자니까 무조건. 그런 다음에 수소는 무조건 작대기가 몇 개? 하나, 산소는 작대기가 2개, 그리고 비공유가 몇 개 있는 새끼? 2개 있는 새끼. 그리고 마무리 샷으로 탄소가 작대기가 몇 개가 됐는지만 확인해라. 4개가 됐는지만 확인해라. 됐죠? 자, 예를 들어서 C2H4라는 애가 있었다. 그럼 탄소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센터로 가야 된다. 따라서 탄소를 센터에다 박아놓고 수소가 몇 마리가 있니? 4마리가 있죠. 그러니까 수소 4마리를 널어놓는데 설마 이게 뭐 한쪽에 가 있거나 3개 하나 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균형 있게 널어주신다. 그리고 수소 작대기는 몇 개다? 무조건 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탄소 작대기 몇 개 만들어줘라? 4개를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무슨 결합되면 되는 거야? 이중결합이 되면 되는 거야. 자, 혹은 N2H2라는 애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새끼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일단 질소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2마리가 있고 수소가 무조건 주변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질소 2개 놓고 수소를 갖다가 널어줘요. 근데 수소 작대기 무조건 몇 개? 1개. 미안. 자, 그래서 이 중심 원자가 아이씨 전화 와서. 자, 그래서 질소는 작대기가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안에 가운데 작대기 몇 개 있어주면 돼요? 2개가 있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비공유가 이렇게 찍혀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막 그려주면 돼.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이 규칙에 맞춰서 막 그려주면 되는데 안 되는 새끼가 있다고 그랬어. 대표적으로 이런 새끼가 있다고 그랬지. 일산화탄소. 그리려고 노력을 해봐. 저 모델을 가지고 얘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결합선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뭐한 전자수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전자의 숫자가 뭐의 숫자가 된다? 작대기의 숫자가 된다.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저렇게 해도 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할 뿐이야. 오케이? 애매한 새끼들이 나왔을 땐 2분의 필요한 전자수를 해주자. 그럼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4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더 있어야 해피해지는 거야? 4개가 더 있어야 해피해지는 거고요. 산소는 16쪽이니까 6개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따라서 몇 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니? 2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러면 이 새끼는 몇 개의 작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3개의 작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2분의 뭐한 전자수니까 필요한 전자수가 되니까. 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아, 탄소와 산소가 있고요. 어쨌든 무조건 작대기가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니? 3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비공유를 어떻게 찍어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찍어주라고 그랬지. 한 새끼를 가립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야?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목적이 원자과 전자수 몇 개를 만들고 싶어서 8개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작대기 하나에 점 몇 개? 2개. 그러면 탄소는 지금 작대기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점이 6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전자 6개. 몇 개가 더 있어야 해피해지는 거니? 2개가 더 있어야 해피해지는 거니까 얘는 비공유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탄소한테 전자가 지금 8개가 있는 거야. 그럼 산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공유가 하나가 들어가 주면 되겠지. 6개 있으니까 2개 붙여서. 이해되시죠? 또 하나 예를 들었던 게 어떤 새끼 예를 들었었습니까? 이런 새끼 예를 들었었지. O3. 자, 얘도 모델에서 맞는 애, 안 맞는 애? 안 맞는 애. 그럼 이 새끼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2분의 필요 전자수. 그죠? 자, 그러면 산소 하나당 몇 개가 필요하니? 2개가 필요하죠. 산소 하나당 2개가 필요하니까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6개가 필요한데 2분의 필요 전자수 해주니까 작대기 몇 개? 3개. 그러면 이 오존이라는 새끼를 만들 때 작대기는 무조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존이면 5가 3개잖아. 그죠? 트라이앵글은 안 돼요. 자, 어쨌든 5가 3개인데 작대기가 3개가 돼야 되니까 둘에 하나가 되든 하나에 둘이 되든 어쨌든 그거밖에 없잖아. 1.5개 1.5개는 안 되겠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놔요. 그런 다음에 니들 나중에 공명구준이 뭐 이런 거 혹시 배우게 될지 안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도 마.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자, 그런 다음에 가려요. 그럼 얘는 현재 4개를 가지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4개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더 있어주면 돼요. 그럼 가운데 산소를 봐봐. 좌에 2개, 오른쪽에 하나 있으니까 작대기가 3개, 전자 몇 개? 6개. 그러면 몇 개가 더 있으면 좋아? 2개가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얘는 작대기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작대기 점이 이렇게 더 있어야 행복해지겠죠. 됐습니까? 이해되시겠죠? 해서 요런 애들은 요딴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애매한 새끼들이 나왔을 땐 2분의 필요전자수로 가시는데, 자, 2분의 필요전자수로 해야 될 아이들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기본 모델에 만족시키는 애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될 거고요. 기본 모델에 안 맞는 애들이 일부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안 맞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다른 새끼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한 게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 왜 이걸 개같이 복습을 했냐? 이미 다 배운 건데 이어지거든. 뭐를 하기 위해서? 분자의 구조라는 걸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지울게요. 자, 이쪽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첫 번째, 뭐를 할 거냐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 크게 몇 종류의 전자쌍이 있니? 2종류의 전자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전자쌍이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근데 공유전자든 비공유전자든 어쨌든 얘네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끼리는 당연히 무슨 역이 작용을 하게 될까? 반발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좀 차이가 나더라. 그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되고, 일단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더 큽니다.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비공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모델을 그려서 가봅시다. 이거 어차피 지울 거야. 좀 이따가 보세요. 그냥 일단. 오케이. 자, 첫 번째 예시 메테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모니아, 세 번째 누구를 가지고 할 거냐면 물을 가지고 할 거야. 오케이. 자, CH4라는 애가 실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우리는 구조식이라는 걸 그리기 위해서, 칠판이 2D야 3D야? 2D잖아. 그래서 구조식이라는 걸 그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평면상에다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이 새끼들이 평면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오케이? 얘네들은 입체를 갖는 애들도 있고 뭐를 갖는 애들도 있어요? 평면을 갖는 애들도 있는데 그 새끼들은 조금 이따 내가 분류를 해줄 거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마리는 베이스가 뭐 베이스로 움직이는 애들이면 정사면체를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정사면체 베이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사면체 베이스야. 정사면체. 에브리바디 뭐 베이스로? 정사면체 베이스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정사면체야. 자, 그러면 이
이 메테인을 갖다가 정사면체 구조를 놓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냐면 중심 원자가 누구니? 탄소죠. 이 새끼가 입체 중심에 있다고 쳐요. 입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탄소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루이스 점 전자식을 여기다 찍을 거야. 자,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니?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모서리마다 하나씩 던지는 거고요. 여기에 수소가 몇 마리가 달라붙은 거야? 이렇게 네 마리가 달라붙은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탄소가 입체 중심에 여기에 짱 박혀 있는 거고 여기에 수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지금 상황이. 이 상황에서 여기 존재하는 모든 전자쌍은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따라서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니까 에브리바디 반발력이 어떨까? 같겠죠. 따라서 무슨 분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균등 분할을 하게 돼요. 골고루 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방향으로. 따라서 얘네들의 실제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게 되냐면 이딴 식으로 생겨먹게 되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정사면체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얘는 무슨 구조를 갖게 된다? 정사면체 구조를 갖게 되고요. 각도가 몇 도를 갖게 되냐면 109.5도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 볼게요. NH3 같은 경우에는 NH3 같은 경우 마찬가지야. 이 입체 중심에 누가 있는 거니? 질소가 있는 거야. 입체 중심에 질소가 있는 거고. 자, 루이스식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죠. 질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오케이? 자, 여기에 몇 마리가 달라붙으면 되니? 수소가 3마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네. 이 윗대가리에 무슨 전자쌍이 보이니? 비공유 전자쌍이 보이죠. 아래 3마리는 무슨 전자쌍이니? 공유 전자쌍이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위에 있고 공유 전자쌍이 아래 바닥에 있으니까 비공 사이의 반발력이 더 어떨까? 크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랫집을 뭐하는 효과가 생겨버려요? 찍어 누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해되니? 비공유와 공유, 비공유와 공유, 비공유와 공유. 요 반발력이 밑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버티는 힘이 공유, 공유, 공유잖아. 그치? 위에서 누르는 힘이 옆에 요거를 하는 거보다 어떤 거야? 강한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눌리면 얘네들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아까보다 눌리게 되겠지. 따라서 얘네들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각도가 아까에 비해서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작아져야 되겠지. 그죠? 따라서 이 새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뿔이라고 부르고요. 각도는 몇 도를 갖게 될까? 얘보다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니까 이 새끼의 각도가 몇 도가 되면 107도가 돼버려요. 오케이? 몇 도가 빠졌습니까? 2.5도가 빠졌죠. 오케이, 말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그려볼게요. 자, 이 물이라는 새끼는 중심에 마찬가지로 누가 있어주면 되겠니? 산소가 있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루이스식을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몇 마리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빈자리가 2집이 있으니까 2마리의 수소가 붙을 수가 있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와, 여긴 살벌하죠? 비공유, 비공유 보이지, 그치? 그럼 이 둘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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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 크겠지. 공유, 공유 얘네들이 견디는 힘이 제일 작죠. 그러면 요 각도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줄어들어가겠지? 아까보다 더 줄겠지?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구분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104.5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니?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게. H2, 물은 입체 구조니 아니면 평면 구조니? 2D니 3D니? 3D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죠. 야, 수소 2개, 산소 하나야? 그럼 구성 원자수가 몇 개? 3개. 점 3개 가지고 3D 만들 수 있어? 종이에다가 점 3개를 찍어서 평면을, 입체를 만들 수 있어, 니네? 점 3개는 무조건 평면이야.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점 3개를 찍어서 입체를 만들어봐. 나와, 안 나와? 패주교도 안 되지? 구성 원자수가 3개를 안 넘, 4개는 돼야 뭐가 나오니? 입체를 상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구성 원자가 몇 개야? 하나, 둘, 3개잖아. 그치? 그럼 3개를 가지고 뭔 수로 입체를 만드니? 방법이 없다고. 얘는 무조건 뭐야? 2D야. 근데 3D인데? 아니잖아. 이렇게 2D잖아. 이해돼?
이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사면체 베이스로 그림을 그렸던 것 뿐이지 실제로 H2는 3D 구조야, 평면 구조야? 평면 구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죠?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뭔지도 알겠어. 그렇다면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입체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한테 자석으로 된 쇠구슬이 있어요. 이 쇠구슬이 자석이야. 근데 뭐 너희들 같은 서민들이야 뭐 휴가철 되면은 뭐 경포대, 해운대 뭐 이런 데만 가도 와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같이 있는 집 애들은 뭐 그냥 올 여름에는 달이나 한번 갔다 올까? 그래서 우리 딸내미랑 이번 여름에는 달나라 갔다 올 거거든. 그 달에 가서 발자국도 좀 찍어 놓고 왜? 하면 안 돼? 중력 체험도 좀 하고 그리고선 돌아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주 공간에 나가서 내가 자석으로 된 쇠구슬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 몇 개를 던졌어? 처음에 4개를 던졌어. 그럼 이 4개의 공이 따다닥 하고 붙을 거 아니야? 어떤 모양으로 붙을까? 1번 평면 사각형. 예를 들면 어떤 모양? 평면 사각형. 이렇게 붙는다. 1번. 2번. 자, 3개가 붙고 이렇게 하나가 위에 쌓인다. 2번. 어떤 게 되겠니? 이게 되겠지, 이게. 쇠구 자석이라고. 자석구슬. 응? 자석구슬을 던진 거야. 자석구슬을 던져서 따다다닥 하고 붙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그러면 4개가 이렇게 평면으로 떠도도덕 하고 붙을지 아니면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나가 쌓이게 될지. 뭐가 될까? 뭐가 더 안정해 보이니? 주먹에다 쥐면 어떤 모양이 되겠니? 결국에는 이 모양이 되겠지, 그치? 이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야. 공 4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정한 구조는 뭐야? 정사면체가 돼. 정사면체. 공 3개 위에 하나. 오케이? 그럼 공을 3개를 던졌어. 그럼 무조건 뭐가 될까? 평면 삼각형이 되겠지? 공을 2개를 던졌어. 그럼 뭐가 될까? 그냥 선이 되겠죠? 그럼 공을 이번에 5개 던졌어. 어떻게 될까? 중심에 3개가 있고 위아래 하나씩이 쌓여요. 삼각 쌍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공을 내가 몇 개까지 던졌냐 지금? 5개까지 던졌냐? 6개 던졌어. 6개를 던지면 4개가 평면으로 붙고요. 그리고 위아래 하나씩이 붙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니? 이게 입체수라는 개념이거든. 뭔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지워도 되니 혹시? 이거 지워도 되니? 오케이, 말이 지울게. 왜?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자, 너희들의 시야에서 입체수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입체수라는 말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자쌍의 방향입니다. 자, 근데 내가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라고 안 했지? 그냥 무슨 방향? 전자쌍 방향이라고 그랬지? 공유전자, 비공유전자 합쳐서 몇 방향으로 전자가 튕겨져 나가 있느냐? 이것만 보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의 방향이다? 전자쌍의 방향이다. 자, 원래는 4개 이상도 있어요. 5 방향인 것도 있고 6 방향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화원 과정에서는 몇 방향까지밖에 안 봐요? 4방향까지밖에 안 봐요. 잘 봐요. 자, 얘 지금 몇 방향으로 전자가 나가고 있어요? 4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얘도 자, 공유 3방향에 비공유 1방향이지, 그치? 몇 방향으로 전자가 나가고 있니? 4방향으로 전자가 나가고 있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방향으로 전자가 나가고 있어요? 4방향으로 전자가 나가고 있고 얘도 몇 방향으로 전자가 나가고 있습니까? 4방향으로 전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묶어주는 새끼들은 전자쌍 방향이 몇 방향인 애들이야? 4방향인 아이들이야. 오케이? 방향으로 따지는 거야. 지금 몇 개가 아니라 몇 방향이냐야. 오케이? 4방향으로 전자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얘하고 얘 몇 방향? 3방향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몇 방향으로 나가고 있니? 3방향. 얘도 몇 방향? 3방향. 얘도 몇 방향? 3방향이죠. 결과적으로 전 비공유 2개에 하나 있죠, 그치? 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애들은 몇 방향으로 던져지는 애들이야? 3방향으로 던져지는 애들이야. 그럼 나머지 새끼들은 2방향, 1방향인데 2방향이나 1방향이는 굳이 너희들이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냥 붙이면 뭐가 되겠니? 선이 되겠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죠? 따라서 나머지 새끼들은 그냥 무슨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선형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이 박스 친 새끼들만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니? 자, 그렇다면 자, 전자쌍 방향이 네 방향이면서 뭐를 봐야 되냐? 뭐가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어찌 된다 그랬니? 반발력이 커진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지. 그럼 각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지. 그죠? 누르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 새끼들이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이 생길 때마다 얘네들은 각도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오케이? 그럼 전자쌍 방향의 첫 번째, 네 방향인 아이들은 기본 베이스가 무슨 베이스를 갖게 되겠니? 정사면체 베이스를 갖게 돼요. 왜? 공 4개를 던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정사면체가 된다고 그랬지. 이해되니? 베이스가 정사면체 베이스야. 그림을 시작하는. 자, 그 다음에 전자쌍 방향이 세 방향이래요. 그러면 이 새끼의 베이스는 뭐가 될까? 평면 삼각형. 몇 도니? 120도 베이스를 갖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 BF3 이렇게 생겼죠. 그죠? 혹은 HCHO 아까 그렸었지? 이렇게 생겼죠.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평면 삼각형 베이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럼 얘는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을 수 있을까? CH4, 메테인. 그죠? 혹은 CCl4. 똑같은 구조야, 얘랑은. 플로린 대신에, 수소 대신에 누굴 집어넣은 것 뿐이야? 염소를 집어넣은 거지, 그치? 따라서 구조 자체는 같아, 달라? 같은 구조야. 이해되시지? 그럼 얘네들은 진짜 무슨 구조를 갖게 되겠어? 정사면체 구조를 갖게 되고, 결합각은 몇 도가 된다는 거니? 109.5도의 결합각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네 방향으로 전자가 가는데 비공유가 없으면, 오케이? 네 방향의 제로, 4의 0이면 무조건 몇 도? 109.5도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의 하나. 전자쌍 방향은 몇 방향인데? 네 방향인데 비공유가 하나가 붙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새끼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새끼? NH3. 오케이? 몇 방향이니? 하나, 둘, 셋, 네 방향인데 비공유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그럼 정사면체 베이스에서 위에 비공유 전자쌍, 요 새끼가 찍어 누르니까 각도가 어때진다?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NH3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 이 새끼를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면 삼각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도가 몇 도가 되니? 107도가 됩니다. 몇 도 빠지는 거야? 2.5도가 빠지는 거야. 됐어? 자, 마지막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되는 경우? 2개가 되는 경우. 자, 네 방향 중에 두 방향이 공유, 두 방향이 뭐인 경우? 비공유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4의 2인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겠니? H2O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지? 무슨 말인지? 전자쌍 방향 하나, 둘, 셋, 네 방향인데 비공유가 몇 개? 2개. 자, 이런 경우는 아까보다 더 쪼임을 당하겠지? 더 쪼임을 당하니까 각도가 더 줄어들겠지? 따라서 이 새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되는 거야? 물! H2O가 되는 거고, 결합각은 아까보다 더 줄었어요. 구조는 무슨 구조가 되는 거니? 구분 주조 아니고요. 구분 구조가 되는 거고요. 결합각은 몇 도? 104.5도가 됩니다. 자, 몇 도씩 빠집니까? 2.5도씩 빠지죠. 됐니? 쌤! 이것도 있잖아요. 자, 네 방향의 세 개가 비공유인 경우, 예를 들면 누가 되겠니? F2가 있겠지.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무조건 뭐야? 선이죠, 선형 구조. 얘는 그냥 F2 정도 그냥 쓸게 썼으니까 F2가 있고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선형 구조가 되는 거고, 각도로 따지면 몇 도가 되는 거니? 180도가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몇 방향인 새끼들? 세 방향인 새끼들을 봅시다. 자, 세 방향인 애들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예시 듣는 게 세 방향의 비공유 없는 새끼들 누가 있습니까? 세 방향의 비공유 없는 애 BF3, 그 다음에 HCHO,
요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지. 몇 방향이야? 세 방향인데 비공유가 없죠. 오케이. BF3 어떻게 생겼어? 아까 그렸었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BF3 이렇게 생겼지, 그치? HCHO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HHO. 오케이. 이게 포름알데하이드, 요 새끼의 구조가 됩니다. 자, 몇 방향? 세 방향으로 나가는데 비공유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분할을 하게 되겠어요? 균등 분할을 하게 되겠지. 따라서 세 방향을 골고루 나눠 가지니까 각도가 뭐가 되는 거야?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각도는 몇 도를 갖게 되겠어? 120도 각도를 갖게 될 거야. 증명은 안 해도 되지, 그치? 아, 이런 거 증명하면 안 돼. 우리 중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 예시가 누구냐면 N2H2 정도가 돼요. N2H2 정도가 예시가 되고요.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 자, N2H2 어떻게 그려야 되니? 자, 일단 질소가 두 개가 있고요. 수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근데 수소 작대기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근데 질소 작대기가 몇 개가 돼야 돼? 세 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 가운데 작대기가 몇 개가 들어가 줘야 돼? 두 개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럼 여기 비공유가 이렇게 찍히겠지? 콜? 그러면 자, 다 가리고 얘만 봐봐. 이렇게 봐보세요. 그럼 몇 방향이야? 하나, 둘, 세 방향으로 전자쌍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비공유가 되죠. 그치? 오케이? 그럼 셋에 하나가 됐을 때 당연히 평면 삼각형 베이스로 시작을 했겠지만 비공유가 생겼으니까 각도가 줄어야 돼? 커져야 돼? 줄어야 되겠지. 그죠? 따라서 얘는 몇 도가 되냐면 무슨 구조가 되냐면 구분 구조가 돼버리고요. 각도는 117도 정도가 나옵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굳이 이걸 갖다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있고 여기만 그리면 질소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비공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수소가 있는 거고, 이쪽에 또 질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붙어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 여기 비공유가 있으니까 여긴 공유고 여기도 공유잖아. 그치? 그럼 비공유가 반발력이 더 어떻겠니? 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이 각도가 120도에서 줄어들어야 돼?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를 갖게 된다? 구분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럼 나머지 새끼는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 O2잖아. 얘 뭐야? O2잖아. O2. 아, 여기 봐. O2를 봐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너! 일로 와. 자, O2. 이렇게 생겼죠. 그치? 비공유 두 개에 공유 한 방향. 그죠? 따라서 몇 방향? 세 방향 중에 비공유 두 방향이잖아. 그죠? 자, 따라서 O2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당연히 선형 구조가 되는 거고, 얘는 몇 도가 되는 거겠어요? 180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방향의 새끼들은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자, 그렇다면 자, 얘네들은 이제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이 중에 누구를 갖는 애들? 3D 입체 구조를 갖는 건 많아 보이지만 요 두 가지만 입체야. 요 두 가지만 입체고 나머지는 다 무슨 구조를 갖게 되니? 평면 구조를 갖게 되지. 더 이상의 입체는 존재하지 않아.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은 종류의 입체들이 있어. 근데 니들이 배우는 적어도 화원 안에서만큼은 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새끼가 등장을 했다 쳐봅시다. CH3에 COOH요. 이 새끼가 누구니? 아세트산이라고 불리우는 새끼지, 그치? 그럼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 어떻게 그리면 돼? 자, 일단 탄소가 몇 마리 보여요? 두 마리가 보이죠? 그럼 탄소가 두 마리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 세 마리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썼단 얘기는 이쪽 탄소에 수소가 세 마리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에 수소가 몇 마리가 있어주면 돼? 세 마리가 있는데 수소는 작대기가 무조건 몇 개예요? 하나죠. 그죠? 근데 탄소는 작대기가 몇 개가 돼야 되니? 네 개가 돼야 되니까 이 가운데 작대기는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되겠어요? 한 개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남은 새끼가 OOH인데요. OOH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 이중결 이렇게 비공유 항상 찍어주시는 습관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구조를 예측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니들이 갑자기 멍해. 쌍. 너무 크게 봐서 그래. 작게 보세요. 다 가려. 여기만 봐. 몇 방향? 네 방향. 비공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만 봐. 여기만. 몇 방향이야? 네 방향으로 작대기가 나가고 있지? 비공유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오케이? 그럼 4의 0이야. 네 방향에 비공유 없는 경우. 그럼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겠니? 109.5도.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여기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요. 얘 몇 방향? 세 방향. 비공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세 방향으로 균등분할하고 있겠지? 그럼 요 각도를 갖다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베타는 몇 도가 될까? 120도가 되겠죠. 세 방향 균등분할 했으니까. 여기만 보는 거야. 딴 데 보지 마. 뭐 괜히 머리 아프게. 오케이? 이제 남은 게 여기 하나야. 이제 여기만 봐. 하나, 둘, 셋, 넷. 몇 방향? 네 방향으로 전자가 있고요. 이제 비공유 포함해서 세야 돼. 방향을 볼 때는. 자, 네 방향의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4의 2가 되겠지? 오케이? 4의 2. 그러면 무슨 구조가 되니? 구분 구조. 몇 도가 되는 거야? 10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감마라고 한다면 감마는 몇 도가 되는 거야? 104.5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마디가 총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마디 중에 하나가 입체잖아. 그럼 전체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입체가 돼야 돼. 맞잖아. 야, 한 새끼가 입체인데 나머지가 아무리 2D고 지랄이고 해봐야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입체가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새끼를 한번 해볼까요? C2에 H4라는 애가 있어요. C2H4.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어디를 보라고 그랬니? 마디를 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왼쪽 마디를 보면 평면 삼각형이지. 세 방향 균등분할. 오른쪽 마디도 세 방향 균등분할.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평면 구조가 되겠지. 여기도 평면이고 여기도 평면이야. 그러면 자, 잘 봐야 돼. 얘가 가능한 게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해요. 자, 잘 생각해. 자, 얘가요. 내가 칠판에 이러고 누울 수는 없잖아. 그지? 자, 이렇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에이씨.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이해 안 돼? 아, 신발 진짜. 자, 죽이고 싶어. 자. 이거 가능하지? 이거 가능하지, 그치? 이렇게 되면 무슨 구조가 되겠니? 평면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니? 입체가 되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있으면 무슨 구조야? 평면 구조고, 이렇게 된다면 무슨 구조가 되는 거니? 입체 구조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고. 그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결합? 이중결합이야. 이중결합. 무슨 결합이 보이니? 나중에 배울 거야. 탄화수소 쪽 들어가면은 이중결합이 들어가는 경우에 얘네들이 트위스트가 안 돼요. 꼬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구조야?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그래서 야매기는 한데 모든 마디가 평면이라면 니네는 무슨 구조라고 생각해도 돼? 평면 구조라고 생각을 해도 돼. 오케이? 마디가 다 평면이야. 그러면 전체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대표적인 예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새끼가 있냐면 벌레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자, 이 새끼 이름이 뭐냐면 벤젠이라고 불리는 새끼거든요. 자, 이 모서리마다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탄소가 있는 거야. 근데 탄소는 작대기가 몇 개니? 4개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작대기가 몇 개씩 추가로 나가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추가로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디 봐봐요. 몇 방향? 세 방향. 균등 분할이지. 여기도 세 방향 균등, 여기도 세 방향 균등, 여기도 세 방향 균등, 여기도 세 방향 균등이 되겠지. 따라서 everybody 세 방향 균등. 따라서 마디가 다 평면이 되겠지, 그치? 그럼 전체가 다 무슨 구조? 평면 구조. 각도는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 각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돼? 따라서 마디가 평면이면 전체도 뭐겠구나? 평면이겠구나 라는 거 인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구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자,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내분필. 자, 여기 지우자 그냥. 이것만 보면 돼, 사실은. 자, HCHO 아까부터 계속 그렸는데요. 얘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니? 탄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있죠. 요게 포름알데하이드의 구조식이야. 이 새끼 되게 유명한 아이야. 얘 어디에도 출연했다고? 영화도 출연한 애야, 얘. 영화에도 나옵니다,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억 안 나지? 자, 괴물. 봉준호 감독의 괴물. 처음 시작할 때 미군 새끼들이 뭐라 시불시불 하다가 갑자기 어떤 병에 든 거를 하수구에다가 막 버려요. 기억 안 나지? 봤어야 알지. 세대 차이 확 나고. 그죠? 야, 나 때는 괴물이면 최신 영화 축에 속했는데 보라고 좀 막 따라 버려요. 그걸 먹고 애가 괴물이 되는 거거든. 그때 따라 버린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포름알데하이드. 그러니까 물론 니들은 그 영화를 봤어도 이게 포름알데하이드였다라는 걸 몰랐겠지만 나야 직업이 이거잖아, 그치? 딱 보이죠? 원소교만 보이겠지, 그 병에 써있는. 그 병에 써있는 화학식만 보이죠? 이걸 따라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먹고 뭐가 돼요? 괴물이 되고요. 배두나가 화살로 딱 쏴가지고 괴물을 잡아 죽인다는 스토리지. 시작과 끝을 다 얘기한 건데 내가. 시작은 이거 버리고요, 끝은 배두나가 이러고 끝나요. 모르겠지? 아, 진짜 대화 안 통해. 괴물 같은 영화를 안 봤다니. 자, 해서 포름알데하이드인데 얘가, 자, 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수업한 대로 따지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되니? 몇 도가 돼야 되니? 세 방향 균등 분할 몇 도? 120도가 되어야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여기 무슨 결합이야? 이중결합이지. 그럼 이쪽에 전자들이 조금 더 몰려 있겠지. 따라서 이쪽의 반발력이 커. 쬐끔. 많이 크진 않아. 이쪽의 반발력이 쬐끔 커. 그럼 어떻게 되겠니? 벌어지겠지. 따라서 사실은 균등하게 120, 120, 120이 아니라 여기는 120도보다 쬐끔 커요. 여기도 120도보다 쬐끔 커요. 여기는 120도보다 쬐끔 작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알파라고 해놓은 다음에 알파는 120도이다. 맞아? 틀려? 틀려. 정확한 각도는 몰라도 돼. 크죠? 120도보다는. 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그쪽에 전자가 조금 더 몰려 있어서. 근데 크다 작다도 아니라 그냥 120도이다 라고 나온다면 틀린 거야. 버트 비교할 때는 그냥 몇 도라고 취급하고 비교하면 돼? 120도라고 취급하고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그럼 얘를 몇 도 취급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야? 120도 취급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또 하나. 자, CH2F2라는 애가 있다 쳐볼게요. CH2F2라는 애가 있다 쳐볼게요. 그럼 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겠니? 무슨 구조로 쳐박아 주셔야 되겠어요? 정사면체 구조를 그린 다음에 이 입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탄소가 있을 거고, 여기는 수소가 있을 거고, 여기는 누가 있을 거니? 플루오린이 있겠지, 그치? 근데 플루오린에는 이렇게 있겠지, 그치? 따라서 이 네 방향의 반발력이 완벽하게 균등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하지만 몇 도라고 취급하는 것뿐이야? 109.5도라고 취급은 합니다. 거의 109.5도인 거야. 크다 작다 이런 것도 몰라도 돼. 그냥 이가
각도를 갖다 알파 한 다음에 알파는 109.5도이다. 맞아? 틀려? 틀려. 다만 알파, 베타, 감마를 비교하라 했을 때는 그냥 몇 도 취급해서 하면 되는 거니? 109.5도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구조를 판단할 때 첫 번째 뭐를 봐야 된다? 방향. 그 방향을 쬐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입체수. 전자쌍의 방향이 네 방향인지 세 방향인지 두 방향인지를 봐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를 봐라?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를 봐라. 만약에 비공유가 없다면 걔네들은 뭐하게 나눠 가질 거야? 그 각도를 균등하게 나눠 가질 거고요. 비공유가 있다면 비공유가 있는 만큼 뭐가 더 세진다? 반발력이 더 강해진다. 왜?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각도가 어때질 것이다? 좁아질 것이다. 창민이 이해되지?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 자주 녹화가 돼요. 근데 애들은 창민이가 누군지 모르잖아. 상상 속의 창민이는 장동건처럼 잘생겼을까? 유튜브에 강의 있냐고? 누구다? 유튜브에 내 강의가 있죠. 애지간히 다 있어요. 거의 전 단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뭐 하다 말았냐?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좀 잠깐 지울게. 여기 잠깐 지울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니네 배위결합 기억나니? 배위결합 기억나니? 자, 배위결합 몇 개만 한번 해볼까? 배위결합 몇 개만 해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배위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새끼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냐면 4개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자, 이 4가지 이상의 배위결합은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4가지만 외워도 된다고 그랬어. 자,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배위결합이 뭐가 있어요? NH3에다가 H 플러스가 붙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경우? NH4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 자, 첫 번째 NH3라는 아이는 원래 지금 요 상황에서 해피한 상황이지, 그치? 근데 요 자리에 누가 붙은 거야? 수소이온이 여기 와서 달라붙은 거야. 그래서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받고 무슨 결합을 하게 된다? 배위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어떤 모양이 된다고 그랬냐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맞니? 그러면 얘는 세 방향의 비공유 하나지. 얘는 네 방향이 꽉 찼죠. 따라서 이때는 몇 도가 되는 거야? 삼각불이 되는 거고 107도가 되는 거고 이때는 몇 도가 되는 거니? 109.5도가 됩니다. 따라서 배위결합을 형성하면서 이 각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변화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증가 감소? 증가했죠.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이런 애도 예를 들었죠. 누구? H2O에다가 누가 붙어요? H 플러스 이온이 붙어서 뭐가 되는 경우? H3O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 자, H2O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H3O는 요 비공유 전자쌍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누가 붙어 먹는 거니? 수소이온이 와서 그냥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H3O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넷의 둘이죠. 몇 방향? 네 방향에 몇 방향이 비공유야? 두 방향이 비공유야. 따라서 몇 도가 되는 거니? 104.5도가 됩니다. 무슨 구조? 구분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몇 방향? 네 방향에 하나가 비공유가 돼버리겠지, 그치? 넷에 하나니까 얘는 몇 도가 돼버리겠어요? 107도가 돼버리겠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배위결합을 형성하면서 각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만 읽을 줄 알면 돼.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4개 중에 3개만 해도 돼요. 자, BF3라는 놈이 있고요. 누가 만납니까? NH3가 만나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냐면 BF3의 NH3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얘는 이쪽 위쪽에다 그려보자. 원래 BF3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NH3는 원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얘랑 만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이걸 내가 지난주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었어. BF3 그 다음에 NH3. 이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뭐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림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렸다. 오케이? 그럼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BF3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NH3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얘한테 작대기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지. 비공전자쌍을 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결합을 하게 되니? 베이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각도 몇 도입니까? 120도. 그죠? 이때 각도 몇 도입니까? 107도. 그리고 이때 각도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109.5도가 되겠죠. 오케이? 3의 0이고 4의 하나야. 우리끼리 약속이야. 오케이? 아, 너는 물론 반이 바뀌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끼리 약속은 얘는 뭐야? 3의 0이야. 그죠? 그럼 세 방향 균등분할 120도. 얘는 4의 하나죠? 오케이? 네 방향 정사면체 베이스에 비공이 하나 있는 거야. 109.5도에서 2.5도 빼주면 되는 거야. 몇 도? 107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넷의 0이죠. 에브리바디. 오케이? 따라서 얘는 몇 도가 되는 거니? 109.5도가 되면서 끝나는 거야. 구조 자체가 입체 구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베이결합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의 수가 내가 총 몇 가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베이결합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분자의 구조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경우가 이런 거야. 구조가 변하게 되죠. 베이결합을 형성하면서. 구분 구조가 뭐야? 삼각뿔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평면 삼각형의 삼각뿔이었는데 모두 다 뭐가 되고 있어요? 정사면체 꼬라지가 되고 있죠. 따라서 구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베이결합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이결합이 산염기에서 루이스 산염기 이런 게 있다. 아직 우리는 안 배웠다. 거기에서 또 한 번 베이결합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거야. 됐어요? 자, 해서 자, 지금 우리는 뭐까지 했습니까? 분자의 구조까지 했어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까지 했고요. 자, 그렇다면 잠시만요. 책을 잠깐만 볼게요. 넌 꺼지시고요. 꺼지라니까?